네, 이번 한 주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에 따른 여파,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 공항 폭탄 테러 등으로 지구촌이 떠들썩했습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관련 소식들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이스탄불 공항 테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이번 테러의 배후,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가 지목됐다고요. 네, 터키 현지 시간으로 6월 28일 오후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3건의 자살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44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테러 수법, 그리고 테러범들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즉 IS가 이번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데 당장 터키 당국은 IS의 소행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참석차 캐나다를 찾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IS를 그 배후로 사실상 지목한 상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ncluding training Iraqi forces, our coalition is on the offensive across Iraq, across Syria, and we will destroy the terrorist group ISIL. We will destroy them.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기자들과 만나 IS와 싸우기 위해 터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그리고 전 세계에 구축한 동맹과 강력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S 격퇴전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이스탄불 공항 테러로 미국 내에서 IS의 추가 테러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4년부터 IS와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IS는 줄곧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해왔는데요. 아직까지 IS의 직접적인 미국 공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을 부대로 IS가 배후로 있는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도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존 브레넌 국장은 당장 이스탄불 공항 테러와 같은 일이 미국 본토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t would be surprising to me that ISIL is not trying to hit us. Both in the region as well as in our homeland. And I think you see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점점 세를 잃어가고 있는 IS가 외국을 타깃으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게 브레넌 국장의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물고문까지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they asked me the question. I said, I'll answer that question. They said, what do you think about waterboarding? I said, I like it a lot, and I don't think it's tough enough. 얼마 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사상 최악의 총기 테러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미국으로서는 올랜도 총격 테러와 같은 자생적 테러와 함께 IS 등 국제 테러 단체에 의한 테러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 테러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오늘 워싱턴 인근에서는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총격이 발생해서 긴급 폐쇄되는 소동이 발생했다고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앤드루스 공군기지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이 이착륙하는 곳인데요. 그만큼 어떤 곳보다 안전과 보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앤드루스 공군기지가 오늘 오전 9시쯤 긴급 폐쇄됐습니다. 기지 내 한 의료시설에서 총격범이 있다는 보고가 접수되면서 기지가 일시 폐쇄된 건데요. 당장 오늘 오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오하이오주를 방문하려던 조 바이든 부통령의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가 폐쇄될 당시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 상원청문회에 출석 중이었는데요. 존슨 장관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We do have, as reflected on the news, an unfolding situation at Andrews Air Base. Which may require that I take a break from this session. 하지만 총격범 대비 훈련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폐쇄 조치는 1시간 반 만에 해제됐고 청문회도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계속되는 총격 사건,
그리고 테러 위협에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은 예민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브렉시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 못지않게 미국도 브렉시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미국 정부 역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칫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 그리고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는 현실화됐고 미국은 그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EU의 수도라고 불리는 브뤼셀과 영국 런던을 차례로 찾았는데요. 미국과 영국, 미국과 EU의 특수 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영국의 질서에 있는 EU 탈퇴를 위해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브뤼셀을 찾은 케리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 stay focused on how, in this transitional period, nobody loses their head, nobody goes off half-cocked, people don't start ginning up, scatterbrained or revengeful premises. 미국도 국제사회의 노력 때문인지 브렉시트 결정 직후 폭락했던 유럽과 뉴욕 증시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서서히 브렉시트 여파에서 벗어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뉴욕 증시만 살펴보면 브렉시트 결정 이후 이틀간 900포인트 가까이 빠졌던 다우존스 지수가 6월 29일 기준으로 브렉시트로 인한 하락폭의 60% 이상을 회복했고 오늘도 1.33% 오른 가운데 장을 마쳤습니다. 브렉시트 공포가 거의 사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대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렉시트가 미국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쳐서 최대 수혜자가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다 이런 말이 나왔죠. 어떻습니까? 네,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판을 강타한 트럼프 현상이 닮은 꼴이라는 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분석이 이어져 왔는데요. 브렉시트 결과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 즉 트럼프와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흐름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했던 트럼프의 지지율이 클린턴 전 장관을 따라잡거나 추월한 조사가 나와서 주목됩니다.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퀴니피엑 대학의 조사 결과, 그리고 6월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센의 조사가 그런데요. 시기상 두 여론조사 모두 브렉시트 결정에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퀴니피엑 대학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클린턴 전 장관과의 지지율 격차를 2%포인트로 좁혔고, 나아가 라스무센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클린턴 전 장관을 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클린턴 전 장관의 지지율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는 한 달여 만입니다. 트럼프 대학 사기 의혹 사건 심리를 맡은 멕시코계 판사에 대한 비판, 올랜도 총격 테러 이후 제시했던 반무슬림 정책 등으로 위기에 몰렸던 트럼프가 다시 회생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